안녕하세요. 평화인사를 드립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기림의 날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여혜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1년 8월 14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수님께서 살아있는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날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여성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세계 여성단체들은 2013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해 이를 기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연대 집회를 열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설득하기 위한 연대 활동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서 2018년 8월 14일부터 공식 국가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1년은 김학수님 증언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행사와 세계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은 거의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날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려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여성평화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기림일을 맞이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성들이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억하고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정부나 국회, 상층부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김학수 님이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용기 내어 증언함으로써 다른 증언자들도 용기 낼 수 있었고 당사자가 아니지만 공감하고 함께하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있었기에 이 운동이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 생존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그 용기를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평화활동은 시작됩니다. 남북 일본 여성들이 1991년 11월부터 1993년까지 동경을 시작으로 서울, 평양을 잇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실행했습니다. 그때의 의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때는 남북교류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육로를 통해서 서울과 평양을 오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여성들이 실행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성들은 시기마다 남북 여성 교류를 이어가며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4년 심양에서 남북 해외 여성들이 만났을 때 기로녹 할머니께서 증언자로 참여하셨습니다. 남북 여성 교류뿐 아니라 곳곳에서 폭력을 증언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고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집약적으로 폭력이 가해지는 것이 전쟁일 것입니다. 지금 나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 전쟁이 떠오르시나요? 전후 세대는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마 나와 전쟁이 상관이 있나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 또 베트남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이 떠오릅니다. 저희 가족사에 영향을 미친 전쟁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 중에는 살인이 정당화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어찌 보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통한 폭력의 경험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두려움, 공포, 불안, 적대감, 분노, 슬픔 등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후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가족사에 남아서 그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력 분쟁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남성과 소년들과 매우 다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차이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전시 성폭력 혹은 분쟁화 성폭력이 그 한 예입니다. 우리 군의 사기 진작과 민간 여성 보호라는 명분으로 일본군 위안부, 한국 위안부, 미국 위안부와 같은 국가가 만든 성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무력 분쟁은 내전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전투 개념인 국경을 둘러싼 전투가 아닌 전쟁터와 후방,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이 사라지면서 무장 전투원의 피해보다는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시민 사상자가 더 많아지고 특히 성폭력이 전쟁의 도구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강간과 같은 성폭력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전술로 사용되는 예가 늘어났습니다. 르완다 학살이나 보스니아 내전 등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전쟁도 반대합니다.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을 정치, 군사 영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종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쟁 연습이 아닌 평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1,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끔찍하게 파괴되는 것을 겪고 나서 평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화하면 떠올리는 단어 중 1위가 비둘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에게 평화는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남북이 대치되는 상태, 분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평화를 체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평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평화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갈퉁은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부재한 상태, 또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실천은 평화로운 수단으로 폭력을 줄여가는 실천입니다. 평화와 폭력은 맞닿아 있습니다. 평화 감수성만큼이나 폭력 감수성도 중요합니다. 무엇이 폭력인지, 폭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폭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했던 폭력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의식했든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한 폭력도 발견해내야 합니다. 개인의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도 파악해야 합니다. 또 폭력을 아는 것뿐 아니라 폭력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 곳곳에 스며있는 폭력성을 알아채고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낯설게 보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과 혐오와 배제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모호함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2000년 10월 31일 유엔 안보리에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집단 강간, 학살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의 전술로 사용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고, 여성을 전시에서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피해자로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분쟁 해결과 장기적 평화 건설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세계 여성들이 협력하여 운동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각 나라는 1325 결의안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도 여성 단체들의 촉구와 여성 국회의원들의 협력으로 2014년에 1기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었고, 2021년에는 제3기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청년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결의안 2250호도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평화와 안보 분야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요구입니다. 2021년 기리미를 맞이하여서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역사의 주체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나서자고 제안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